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의 시각이 바뀌는 경험, 주식 투시경 스페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월요일 주식 투시경 스페셜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지입니다. 오늘은 내 계좌에 돈줄을 내는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계좌에 돈으로 혼줄 내주는 전문, 돈줄 선생 이재선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켠 채 장을 마쳤습니다. 바닥권 종목들 공략해서 정말 수익 내기 좋은 장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우리 양시장이 연말에 특히 코스피가 연말 2,600선을 돌파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과정에서 우리 이재선 전문가님과 함께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지 방송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표님 만나서 교육 들어보기 전에 대표님에 대해서 자랑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어떻게 자랑하면 좋을지 제가 대표님 포트폴리오로 대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대표님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상위 종목 탑10 종목들입니다. 지금 딱 이 그래프 한눈에 보면 세 자릿수의 수익률을 자랑하는 종목들이 무려 6개가 됩니다. 10개 종목 중에 절반 이상이 세 자릿수의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랑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400%를 넘겼고 포스코 DX 350%를 넘긴 높은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신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200%를 넘겼는데요. 뿐만 아니라 사마 알미늄과 메지온도 100%를 넘기는 큰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야 될 종목 포스코 퓨처엠 한번 봐주시면 좋을 텐데요. 이 종목 오늘 장중 고가 35만 원까지 찍었습니다. 또 장중 최고가 기준으로 11.46%를 상승했던 종목이기도 하죠. 이런 종목들 모두 다 저희 이재선 전문가님 계좌에 담겨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나도 이렇게 세 자릿수 수익률 내고 싶다 하신다면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자로 보내시는 번호 샵 3989 입력하시고 보내시는 내용으로 이재선이라고 입력하시면 저희 돈줄 선생 이재선 전문가님이 어떻게 주식하면 좋을지 바닥권 종목 선취매하는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 포트폴리오도 점검해 드리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방송 중에는 저희 돈줄 선생 이재선 대표님이 직접 준비해 오신 돈줄 종목이 무려 3개나 공개됩니다. 이 종목들은 방송 중에 하나하나 힌트가 나가고 방송이 끝나고 저희 대표님께서 직접 쇼츠 영상으로 어떤 종목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전략까지 세워주시니까요. 교육방 입장에 계시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함께 하실 수 있으시겠죠? 망설이지 마시고 50분 동안만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하단 자막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대표님 만나볼 시간인데요. 대표님께서 워밍업으로 오늘 시장 상황 풀이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함께 만나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수익으로 혼줄 내드리는 돈줄 선생 이재선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 시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2,500포인트 위쪽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 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이 전쟁 부분 잠시 휴전이었다가 또 재개되었다라고 하는데 시장은 별로 타격이 없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의 인질 교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하마스 측도 계속 버틸 수 없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길게 가는 게 아니라 짧게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린 거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12월까지 오면서 미증시 사상 최고치 돌파 시도 중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는 기존의 정고점 부분은
아직까지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약하죠. 그러면은 키 높이 맞추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도 뭐 100포인트 정도만 올라가면 2,600만 넘어가면은 그래도 가시권에 있으니까 이 정도는 한번 기대를 열어볼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꼭 돌파돼서 안착은 안 되더라도 돌파 시도 정도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기대감을 걸어볼 수 있겠죠. 제가 산타랠리가 우리나라에 없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연말에 나오는 대주주 양도세 문제가 있다. 연말만 되면 12월만 되면은 세금 내고 싶지 않으니까 주식을 팔아야 되는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우리나라가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양도세 상향 조치 아직까지도 계속 진통이 될 것이고 이게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 또 한 번의 훈풍이 불 수 있다. 공매도 금지 조치 같은 경우 뭐 좋을 수 있죠. 좋을 수 있는데 타이밍 자체가 썩 그렇게 좋은 타이밍은 아니었다. 이미 공매도 할 만큼 다 하고 나서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뭐 도움은 되지만 더 큰 호재거리는 대주주 양도세 상향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산타랠리는 대부분 나오지 않습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올해는 조금 기대해볼 만하다. 그리고 한 단계 점프한 이후에 한 번 더 올라가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빠르게 안 되느냐 갑갑하실 텐데요. 정치적인 여건이 필요하다. 뭐 여야가 힘들게 합의를 해서 우리가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도출해냈습니다라고 해야 생색낼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저를 찍어주세요라고 할 거 아닙니까? 정치적 입장이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약간의 진통 과정 거친 후에 합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정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지금 안정적이다. 2,500 위에서 2주 정도 유지하고 있다. 이거는 돌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되고 만약에 아래로 흔들어도 돌바락제가 나와서 흔들어도 어차피 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또 연말 랠리 제가 이 부분의 워딩에 대해서 약간씩 변동을 주고 있죠. 원래 2,500쪽 돌파 시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돌파 시도 후에 눌림 중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돌파라고 볼 가능성이 지금은 더더욱 높아졌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코스닥 840쪽으로 붙어가고 있다라고 그동안 말씀드렸었는데 이제는 돌파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죠.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씩 워딩이 바뀌니까 이게 시장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공매도 금지 조치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그대로예요. 양도세 문제가 오히려 한 번에 더 나오지 않고 순차적으로 나오는 게 시장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거. 시장에 연말에 찍어 누르던 이 매물 공세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정책적인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율이 1,300원 공방을 펼치고 있는데 환율까지만 안정이 되면 외국인들도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다. 작년 4분기부터 해서 14조 원 이상 우리나라 증시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11조 원까지 좀 줄어들긴 했지만 다시 3조 원을 보충하면서 한국 증시 여전히 메리트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확인시켜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불안하다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도망가는 게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입장 바꿔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중국이나 베트남에 투자하고 있었는데 이 국가들이 불안해요. 정세가 불안해. 그러면은 가장 먼저 외국인인 우리가 돈을 빼겠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더 투자를 하겠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증시에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라고 했어요. 지금 뭐 2차 전지를 비롯해서 뭐 친환경 쪽, 소재, 그리고 반도체 쪽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큰 수혜를 보는 나라 중 하나인데 보통 한중일이 정말 큰 수혜를 보는데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과 한국이 반사수혜까지 입는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메리트를 느끼는지 간단하게 알 수 있다. 거기다가 일본은 이미 많이 올라왔는데 우리나라는 오른 것도 하나도 없어요. 상승 초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나라 증시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메리트를 느끼고 지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할 시기다라는 거 다시 한번 큰 틀에서 알고 가시고요. 자, 코스닥은 생각보다 약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코스피는 적어도 뭐 2,500 구간이라도 위에 넘어와라도 있지. 코스닥은 840도 아직 회복이 안 됐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2차 전지주 쉬어야 됩니다. 대형주들 좀 쉬어야 됩니다. 숨고르기 필요합니다. 올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말씀드렸죠. 끝났다라기보다는 조금 쉬어야 한 템포 쉬어야 갈 수 있다. 제가 우리 사회생활에도 비교해드리잖아요. 우리 열심히 뭐 6개월 동안 일을 했다라고 하면은 6개월, 7개월 일하면은 여름에 지치니까 여름휴가 다녀오죠. 다녀와야 우리가 또 그동안 열심히 벌어놓은 돈으로 여행도 가고 가족끼리 좋은 시간도 보내고 하면서 아 이게
돈 버는 맛이야 느낀 다음에 또 뭐예요? 돈을 다 썼으니까, 탕진했으니까 열심히 또 일을 할 수 있겠죠. 똑같습니다. 주가도 열심히 올라온 다음에 빠르게 올라온 다음에 조금 휴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2차 전지주 이만큼 올랐어요. 최소 2배에서 1000%까지 올라온 종목까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좀 쉬어줘야 또 움직일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운동을 해도 100m만 전력 질주해도 힘드니까 숨 가쁘고 다리도 아프고 하니까 다리 마사지하고 심호흡해야 되는 것처럼 주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람 사는 거랑 주가랑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주가가 좀 쉬고 있는 이 이유에 대해서 2차 전지주가 시가총액 5위권 안에 있는 종목 중에 4종목이나 있습니다. 3위 셀트리온 헬스케어 빼놓고는 다 2차 전지 관련주죠. 코스닥은 당연히 약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대신 지수는 조금 덜 오르긴 했지만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이 못 올랐는데 그래도 꽤 많이 회복했죠. 나머지 섹터들이 다 좋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로봇 AI부터 시작해서 다수의 뭐 엔터도 올라오고 지금 바닥권에 있던 이런 뭐 자동차주 같은 경우도 너무 과도하게 밀려 있다라고 했는데 이 부품주들도 그렇고 최근에 STO 관련주도 그렇고 오늘 지난주에 교육해드린 종목들 지난주에 상한가 들어가고 오늘도 상한가 들어가고 이런 종목들 분명히 나오죠. 교육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교육방에서 영상이랑 다 올려드리니까 참고만 하시면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계좌를 크게 불려갈 수 있는 이런 종목들 많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안 움직이는 걸 보기보다는 움직이는 쪽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수에 대해서 실망감 가질 필요 없고 어차피 지수 추종형으로 할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 맞는 종목 선택하시면 된다. 어떤 종목? 저희가 교육방에서 다 교육해드리죠. 주도주 중심으로 편성해 놓고 밑에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일부 넣어두면은 아주 편안하게 내년까지 들고 갈 수 있다라고 교육해드렸습니다. 여기에 또 단기 성향 좋아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딩 종목들까지도 교육해드리니까 여러분들 모두 입장하셔서 교육 받아보시고요. 종목 선정하는 방법이랑도 다 알려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제가 아무리 교육을 해드려도 여러분들 실천하는 마음이에요. 인생은 언제나 타이밍이 중요하다라고 하죠. 이 타이밍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린 걸 지금 실천하지 않으면은 이미 다 올라간 다음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망설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교육받은 내용 실시간 그대로 시장 상황에 맞게 교육해드리니까 그때그때 대입해서 여러분들 계좌 크게 점프하시고 연말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저희가 추가적으로 12월에도 좋은 종목들 발굴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모두 입장하셔서 수익으로 혼쭐나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교육 중에 우리나라도 산타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12월 4일 오늘부터 준비를 하셔야 연말 산타랠리 속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수익 인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까 방송 보셨겠지만 전문가님께서 직접 어떻게 돈줄 종목들을 공략했는지까지 교육을 교육방에서 진행을 해주시거든요. 지금 방송이 약 40분가량 남았습니다. 오늘 방송 끝나면 교육방에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만큼 망설이지 마시고 교육방 하단 자막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전문가님 만나보기 전에 전문가님 포트폴리오를 제가 조금 더 한 번 더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 포트폴리오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돈줄 선생 이재선 대표님의 수익률 상위 종목 탑10입니다. 지금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6가지 종목에서 수익률이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장중 고가 35만 원을 넘겼습니다. 또 장중 최고가 기준으로 11.46%나 상승한 셈인데요.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돈줄 선생 이재선 대표님의 포트폴리오가 부럽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를 주시면 돼요.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 이재선 대표님이 직접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주십니다. 선착순 10분께만 진행되는 이벤트인 만큼 서둘러서 문자를 주셔야겠죠. 지금 바로 문자 주시고 저희 이재선 대표님께 어떻게 계좌를 운용하면 될지 친절하게 포트폴리오 점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순서로는 우리 전문가님이 오늘 3가지 돈줄 종목을 준비해 오셨어요. 근데 돈줄 종목을 공개하기에 앞서 그동안의 돈줄 종목들이 얼마나 우상향 그래프를 그렸는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확인하고 싶으시잖아요. 어떻게 우상향 됐고 얼마나 수익을 냈는지 한번 두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제가 서두에 공매도 금지 조치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일부 수혜는 받았지만 그게 뭐 핵심은 아니다라고 말씀은 드렸는데요. 타이밍의 문제라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공매도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뭐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중심으로 보시는 게 뭐 안정적인데요. 자, 이 중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작년 말 12월 31일 오전 9시에 여러분들 팍스경제TV 시청자 여러분들 앞에서 올해 유망주로 선택해드렸던 종목이죠. 너무나도 큰 수익을 낸 이후에 사실 이 종목이 6만 원, 7만 원 이 구간에 있었어요. 6만 원대 중반 정도에 있다가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15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2배 이상의 어마어마한 상승률. 이 거의 한 2.5배 가까이 올라왔죠. 그리고 나서 충분히 휴식을 취합니다. 10만 원 구간까지.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여러분 여기 14만 원 구간에서는 한 번 정도는 이제 돌파를 실패하면은 이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교육해 드리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3번이나 실패를 했죠. 윗꼬리 달고 이렇게 밀리면은 여러분들 더 이상 시세를 빠르게 우리가 또 올라가기는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한동안 휴식이 나와야 되는데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두 가지를 받아야 된다. 조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가격 조정 이렇게 내려와서 가격적으로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간 조정 보통 뭐 한 3개월 정도는 필요한데 이 고점부터 해가지고 지금 7월 말부터 해서 현재까지 충분히 쉬었죠. 그래서 제가 한 10월 정도 되면서부터는 언제든지 이 종목이 반등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고 그리고 10만 원 구간은 그래도 단위적인 의미도 있고 여기는 이탈해도 어차피 회복되는 구간이니까 편하게 보셔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0만 1,200원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 매매 타이밍에 대해서 교육을 해드렸었는데요. 굉장히 뭐 편안하게 움직였습니다. 지금 14만 원 돌파 시도 다시 하고 있죠. 기존에 3번이나 저항받았던 구간인데 이 구간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지금 38.83%, 40%를 앞두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이 구간에서 한 번 정도 저항받을 수 있는데 이제 막 올라온 거죠. 한 번 정도 저항받을 수 있는데 바로 넘어가서 위에서 쉬면 제일 좋고 만약에 돌파 못하고 쪼로록 이렇게 밀려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더 살 수 있는 구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지금 추세 매매를 할 수 있는 대형주 중 하나로 다시 한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방산 쪽으로 지금 추가적으로 폴란드에 수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스페이스X랑 같이 우리나라가 이제 뭐 정찰 탐사선도 보내고 작년에 뭐 달 탐사선도 보내고 우리나라가 세계 7번째 우주 강국이 되었습니다. 자,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에어로스페이스 이 우리나라 우주 산업의 가장 핵심이 되는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 쪽으로도 보실 수 있고 방산 쪽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산업입니다. 자, 성장성이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성장성만 있느냐? 이미 방산 쪽은 실적으로 숫자로 찍히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이런 구간이니까 지금 14만 원 구간까지 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여기가 끝인가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잠깐 주춤되는 거는 기존에 매물대가 있는 3번이나 저항받았던 가격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항이 있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과에서 살짝 쉰다? 오히려 가격적인 메리트 주는구나 보시면 되고 14만 원 넘어간다?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쉰 다음에 다시 보셔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 여러분들 집중해서 보시고요.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이다. 공매도 금지가 되면은 2차 전지주하고 바이오주가 제일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바이오주 쪽에서 가장 억울한 종목 중 하나가 제가 볼 땐 셀트리온이 아닌가 싶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도 뭐 이슈는 있었지만 그동안 뭐 영업이익률의 하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는 있었지만 차기 바이오시밀러들 줄 세워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1년에 하나 이상의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1년에 1.5개, 2개씩 출시할 정도로 바이오시밀러가 줄 서 있어요. 지금 블록버스터급 바이오시밀러 이 신약들이 특허 만료가 줄지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3, 4합병은 아니고 2, 4합병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제약을 합병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합병 이슈가 다시 한번 진행이 되고 있고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숫자가 찍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더욱더 성장한다라고 하면 또 미국에서도 램시마 SC가 허가를 받았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위치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종목이 지금 이 14만 9,900 그러니까 15만 원 구간대였는데 저는 30만 원을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30만 원 아래에 있는 게 조금 더 이상한 종목이 아닌가 싶다라고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봤는데 지금 이제 살살 제자리 찾아가고 있죠. 뭐 엄청난 움직임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이 시가총액이 큰 만큼 꾸준하고 묵직하게 큰 비중을 실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지금도 진행 중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보시고요. 지금 뭐 17만 원대 갔다가 다시 한번 이제 16만 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무거운 만큼 천천히 꾸준히 움직이는데 대신 추세 만들어서 천천히 움직이는 대신 길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 단기적으로 올라갔다 끝나는 게 아니라 길게 아주 오랫동안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조금 전에 하나에로스페이스도 한 8개월 정도 상승했죠. 그런 것처럼 셀트리온도 꾸준하게 중장기적인 성장 기대감까지 붙여서 보시면은 이제 출발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만 원 아래 구간은 제가 볼 때는 전쟁에서 무혈입성이라고 표현하죠.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승리하는 이런 가격권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또 대형주 중에 마지막으로 이제 포스코퓨처를 봐야 되는데 이 종목 또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마찬가지로 저는 올해 상반기에 대형주들은 그렇게 재미없을 겁니다. 오히려 테마성 종목들 그리고 미래성장 종목들이 좋을 거니까 CES를 잘 보세요 하고 제가 12월 달에 말씀을 드렸는데 12월 31일 오전 9시에 또 이 팍스경제TV에서 제가 대형주 두 종목 중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포스코퓨처를 강조해드렸죠. 그때 정확하게 가격이 18만 원이었는데 1월 4일 날 해당 가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나 살 수 있는 가격권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거의 70만 원까지 상승을 합니다. 69만 4천 원까지 올라왔죠. 이때도 여러분들 60만 원 돌파할 때 단기적으로 너무 빠르게 급하게 올라왔다. 대형주는 원래 이런 움직임이 안 나옵니다. 이거 시세가 한번 끝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60만 원 돌파하는 거 좋은데 안착이 못 되면 이거는 정리해야 된다라고 이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리 후에 어떻게 돼요? 2차 전지주 좀 과열되었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충분히 가격 조정받고 기간 조정까지도 받았습니다. 7월부터 조정받았으니까 좀 있으면은 거의 반년이에요. 그러니까 포스코퓨처행 같은 경우 제가 11월 정도부터 해서 반년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3개월 넘어가면은 언제 반등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라고 교육해 드렸습니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냥 음봉 때마다 모아가시면 됩니다라고 교육해 드렸는데 25만 원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겠다. 지금 바닥 하나 그리고 두 번째 바닥을 찍을지 안 찍을지는 요거는 봐야 된다. 아니면은 30만 원 회복될 때도 좋은 구간이다라고 교육해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23.83. 오늘도 다시 한번 이렇게 급등을은 보이고 있는데 뭐 간단해요. 오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가 바닥에서 거의 20%대 준상한가 수준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10% 중반대의 상승률 오늘 계속 기록하고 있었는데 삼성 SDI와 44조 양극재 계약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죠. 최근에 이런 대규모 공급 계약 얘기가 조금 잠잠했었는데 다시 물꼬를 트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 중요한 거예요. 양극재 쪽 이제 리튬 가격도 좀 내려가고 해서 이제 시세가 끝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의심하고 지난주에도 매도 리포트까지 나왔던 에코프로비엠이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자, 2025년까지 이 양극재 1위 에코프로비엠을 양극재 쪽에서도 제치겠다. 음극재는 어차피 포스코퓨처엠이 1위입니다. 근데 음극재에 이어서 양극재도 우리나라 1위가 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는데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지금 이런 이제 발걸음을 남기고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2025년까지 이 종목은 또 2024년에도 관심 갖고 계속 보셔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23% 올라왔지만 끝이 아니라 이것도 시작이다. 대형주는 어떻다? 한 번에 급등하진 않지만 꾸준하게 추세를 만들면서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다. 그리고 큰 돈을 넣어도 부담이 없다라는 부분. 이런 측면에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포스코퓨처는 지금도 여러분들 관심 가져도 되고 23% 올랐는데 저는 손해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때 아까 타이밍 말씀드렸죠. 그 타이밍에 맞게 실천을 안 하셨을 뿐이에요. 그럼 23% 정도만 포기하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추가적인 수익도 노리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종목들 제가 오늘도 3종목이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테니까 뜸들이지 않고 첫 번째 종목 힌트와 함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선 대표님 방송 보시는 분들 대부분 돈줄 종목을 기대하시면서 시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뜸들이지 않고 바로 대표님께 힌트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재선 대표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대표님. 네, 저 부르셨나요? 네, 제가 첫 번째 돈줄 종목 퀴즈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긴장되지만 준비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질문 공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주잖아요. 네. 그런데 좀 상식을 섞어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상식 테스트인가요, 오늘? 네, 맞습니다. 미국의 프로야구 리그를 영어로 하면 이렇게 불리잖아요.
영어 대문자 3개 뭐라고 부르죠? MLB라고 하죠. 맞습니다. 정말 대표님 상식이 풍부하셔서 그런지 정말 잘 맞히시는 것 같은데요. 이 MLB와 비슷합니다. 종목명이 MLB랑 비슷하니까요.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제가 이 문제를 원래 모르고 방송에 들어오는데요. 제가 사실은 원래 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메이저리그도 제가 뭐 우리나라의 뭐 박찬호 선수 진출했을 때부터 계속 오랫동안 지켜보고 했는데 참 반가운 MLB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맞습니다. 이 종목은 영어 3글자로 되어 있는데 MLB하고 굉장히 비슷한 종목. 바이오주 중에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시가총액 코스닥 상위 종목에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또 꾀하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미국의 FDA의 항암 신약으로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확정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근데 본심사까지 해가지고 미팅을 했는데 딱히 이상 징후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가능성은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간암 1차 치료제로 해서 병용요법으로 미국의 내년에 이제 상반기 안에 이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그동안 R&D 투자만 계속하면서 돈만 계속 잡아먹는 하마 같은 기업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신약을 글로벌 시장에 판매를 하면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업이 되는 겁니다. 숫자가 찍히는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외형 성장은 어마어마하게 하고 M&A도 많이 하고 해서 덩치는 불려왔는데 사실상 큰 수입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말로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는 그래도 돈을 벌기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내후년 정도부터는 홍보나 이런 부분까지도 다 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그래도 꽤 대단한 기업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결과를 상반기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보셔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거기다가 공매도 금지 조치가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종목이 다행인 게 FDA 허가 받을 때쯤까지가 공매도가 금지예요. 그래서 만약에 좋은 소식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전에 보통 한번 찍어 눌렀다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이 공매도에 의한 공격도 한 번 정도는 방어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32,000원 회복 구간 계속하고 있는데 기존의 장대 항봉 이후에 이탈했다 다시 회복 시도하고 있죠. 지금 힘을 모으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수렴 기간이 끝나면은 한번 힘을 분출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36,000원 뭐 이런 가격권을 보는 게 아닙니다. 일단 4만 원 이상 올라간 다음에 얼만큼 올라갈지는 그 다음에 결과를 지켜보면서 그리고 심사 과정을 보면서 판단해도 늦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리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중국은 수년간 이 약을 먹고 있고요. 항암제임에도 불구하고 경구용 치료제이기 때문에 다 이제 우리가 맞는 게 아니라 입으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편안하죠. 복용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편하고 병용요법을 할 때도 몸 자체도 좀 편하다라고 해요. 부작용 확률도 굉장히 낮고 가격 자체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다. 기대감이 꽤나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 가져보시고 지금 공매도 금지가 됐다. 바이오주는 한 종목 정도 들고 갈 만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종목 여러분들 꼭 관심 갖고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돈줄 선생 이재선 대표님은 바이오주 딱 하나를 들고 가라면 이 종목을 선택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종목 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종목의 정확한 이름은 방송 끝나고 교육방에 공개가 되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하단 자막 통해서 교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약 2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이제 이재선 대표님 교육방에 함께하고 싶으셔도 한참 일주일을 기다리셔야 되니까요.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하시면 돈줄 종목 뭔지 알아가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대응 전략까지 철저하게 세워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교육방으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순서로는 저희 이재선 대표님이 얼마 전에 이제 SNS 텍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설명 준비해 오셨을지 함께 보고 오시죠. 자, 여러분 반도체주를 간단하게 제가 매주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인스를 보면서 SNS텍에 대해서 이슈가 나와서 오늘 사실 급등락이 벌쳐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입니다. 72,500원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수렴 과정 거치면서 거의 다 끝나갑니다. 뭐 흔들고 갈 거냐 그냥 갈 거냐 차이지 어차피 넘어가는 게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SK하이닉스로 치면 11만 5천 원 정도에 해당되는 구간이라서 기술적 레벨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가 더 높고 현재 강하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제가 하반기 내내 말씀드렸었는데 이제는 삼성전자도 관심 가져도 되는 구간이 왔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뭐 방금 말씀드렸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1만 5천 원 이 구간이었죠.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1만 5천 원에서 13만 원 사이 이 구간에 매물대가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매물 소화를 이렇게 한 것은 너무나도 좋은 과정이다. 13만 원 넘어가면 한 번 정도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13만 원을 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뭐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이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반도체주 제가 지난주에 정확하게 이렇게 워딩을 해드렸어요. 다음 주 초까지 반도체주가 살짝 쉬는 모습이 나오면은 또 뭐 대형주는 아니어도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아래로 조금 눌러준다라고 하면은 절호의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하고 이 가격을 저한테 또 주시네요 하고 받아가셔야 됩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뭐 로봇이나 AI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만약에 오늘처럼 조금 눌러준다라고 하면은 감사합니다로 포착하시면 되고요. 자, SNS텍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제가 작년에 19,000원대부터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리고 63,900원까지 올라왔죠. 하이닉스, 삼성전자 저는 안 삽니다. 저는 갖고 있어도 팔 것 같습니다라고 작년 봄에 말씀드리고 왜? 9만 전자에 샀다, 8만 전자에 샀다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7만 원대여도 파셔야 됩니다. 더 내려갈 겁니다. 저는 올라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근거까지도 명확하게 말씀드렸죠. 금리가 인상되고 그리고 지금 환율이 그렇게 썩 우호적이지 않은데 외국인들이 이걸 들어올리지 않으면 누가 들어올릴 겁니까? 들어올릴 수가 없다. 이 삼성전자 시가총액만 400조고 하이닉스가 80조, 삼성전자 우선주가 530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대안주로 설명드렸었는데 그때 19,000원대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때 매수하셨다라고 하면은 1,000만 원이 3,000만 원 이상이 되는 기적을 여러분들 보신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께 다시 교육해드렸습니다. 여러분 62,000원 돌파 못하면은 이 구간에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정확하죠? 저희는 숫자로 말씀드리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 44,000원 구간에서 47,000원 돌파 시도하고 눌림목 구간이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포착하시면은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라고 교육해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22% 올라왔는데 이 주말 사이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펠리클 기술을 가진 기업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이제 SNS텍을 꼽을 수가 있다. 뭐 FST도 있고 삼성에서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삼성은 이 펠리클이 투과율이 최소 89에서 90%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빚을 투과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건데 삼성이 그 당시에 82%였고 SNS텍이 90% 투과율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기술 격차가 난단 말이에요. 삼성하고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서가는 기업이고 ASML의 노광준의 이 품질 테스트만 통과하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작년에 이런 교육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 좋은데 이 품질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반도체에 투자한다 정부에서 말로만 하지 말고 제가 보니까 이런 품질 테스트나 이런 부분을 할 만한 인프라가 구축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다가 투자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바로 SNS텍을 겨냥한 발언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품질 테스트가 빨리 진행돼서 한 1년 정도 있으면은 완성이 돼야 되는데 완료가 아직도 안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 양산 계획을 잡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슈에 뭐라고 나왔어요? 주말에 어떤 뭐 기자분이 잘 모르고 쓰신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펠리클, EUV 펠리클 쪽으로 우리나라 기업 제품은 사용되지 않고 있다. 당연하죠. 테스트를 통과를 못했는데 어떻게 사용됩니까? 개발은 이미 끝났어요. 기술력은 재작년에 이미 나왔고요. 차세대 기술력까지도 완성이 돼 있는 기업이에요. 삼성전자가 94에서 96% 투과율이 목표다라고 했는데 SNS텍은 이미 94%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참 전에 개발이 완료된 기업이에요. 92%는 더 전에 끝났고요. 작년에 끝났고. 그러니까 이 정도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을 활용을 하려면은 우리나라 인프라가 좀 더 제대로 구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과거의 인프라가 아니라 미래 산업에 대한 인프라도 좀 구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처음에 오늘 보시면은 이 종목이 52,000원 돌파할 때까지만 해도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돌파 못하면 한번 정리해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저항 구간 있으면 돌파하면 보유, 돌파 못하면 한 차례 매도하고 눌릴 때 재매수한다 말씀드렸죠. 이 종목이 돌파 시도까지는 좋았는데 이 구간에서 돌파 못하고 일주일 동안 망설이다가 실패했죠. 그러면 한 차례 매도하고 넘어가면 보거나 아니면은 눌리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도한 이후에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 이슈가 터진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개파락 나온 다음에 아침에 거의 마이너스 20%까지 갔었습니다. 거의 마이너스 20% 갔다가 종가가 어떻게 됐느냐? 47,000원, 정확하게 47,000원에 끝났어요. 자, 오늘도 교육방에다가 이거 질문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주 똑똑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궁금하면 그렇게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종목이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었고 지금 어차피 상용화돼서 들어가려면 품질 테스트가 끝나야 되는데 테스트가 안 끝난 기업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신약을 개발했는데 시작처에서 승인을 받아야 판매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아직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임상 결과 다 좋고 좋은데 승인이 떨어져야지 판매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판매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직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 기자분께서 그런 거 잘 모르고 쓰신 것 같은데 이제 오전장쯤 되니까 처음에는 공포감에 20% 나도 모르게 막 던졌다가 결국에 알고 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죠. 기존에도 제가 작년부터 교육을 해드렸던 내용이고 그러니까 쓱 올라와서 47,000원까지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8%까지 올라오면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잘못된 정보는 여러분들이 바로 잡고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갖추셔야 돼요. 모르겠으면 질문을 하세요. 저희가 교육방에서 다 설명해 드리고 오늘도 실시간으로 교육 다 해드린 내용이니까 이런 정보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올라갑니다가 아니라 왜 올라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 종목에서 뭐 예를 들면은 신약을 개발했는데 판매 못하는 것처럼 기술력이 있는데 왜 삼성전자에 못 들어가느냐 이유가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 양산된다라고 하죠. 내년까지는 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이 기업은 지금도 실적이 매년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내년에는 더욱더 실적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준비가 된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47,000원 유지해준다. 보유하시면 되고 이탈한다라고 하면 약간의 기간 조정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 구간만 보시면 돼요. 47,000원만 유지해준다. 그럼 바로 튈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약간 내려온다라고 하면 기간이 조금 필요하겠구나. 요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 매매하다가 47,000원 회복되면은 그때 보시면 된다. 혹은 42,000원까지 주면은 매수하시면 되는데 이 가격은 안 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만 정리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도 전혀 문제 없고 이번 주에는 조정받으면은 매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한미반도체 우리가 빼놓고 얘기할 수 없겠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 매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저희가 여러분들께 반도체주 모아가는 구간이다. 그리고 지금 주도주다라고 누누이 설명드리고 이런 종목들 대표적인 종목들 많이 말씀드렸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SNS텍도 들어가 있죠. 이스페타시스 등등 이 종목들이 오늘 솔브레인홀딩스나 뭐 이런 종목들 빼놓고는 다수의 종목들이 오늘 쉬어가는 흐름 나왔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죠. 이번 주 초에 쉴 거다. 왜? 반도체주에서 잠깐 쉬는 차익 실현 자금이 일부 빠져나와서 다른 섹터로 순환매가 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한 바퀴 돈 다음에 또 반도체가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주식시장의 기본적인 순환매의 원리예요. 항상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맨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상하파동을 이렇게 그리면서 가는 거예요. 이 구간에 순환매가 도는 거란 말이에요. 이번 주 초가 이 구간이고요. 그러니까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반도체 대장주뿐만 아니라 변동성이 강하다라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생각보다 많이 밀렸으니까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작년 6월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교육해드렸죠. 12,900원, 13,000원 구간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정부에서도 투자하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도 계속 AI, 올해 챗 GPT 그리고 뭐 로봇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 얘기 나오고 자율주행 얘기 나오죠. AI 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뭐 DBH텍, 뭐 한미반도체 이런 쪽 핵심이다라고 작년에 이미 교육해드린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400%가 넘는 424%의 놀라운 수익률. 자, 그래서 6만 원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6만 원을 한 번 정도는 돌파 실패했죠. 그래서 휴식 구간 나왔고 그래서 5만 원 구간까지 오면은 이 구간 흔들면은 매수해도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6만 원 가면 또 정리해도 된다. 그리고 나서 6만 원 돌파하면 보유하고 돌파 못하면 매도한다. 너무나도 명확하고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렸어요. 지금 어때요? 돌파한 이후에 6만 원 구간에서 눌림목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6만 원 전후 가격이죠. 이 가격권에서 여러분 또 보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이렇게 쉬고 있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또 산다라고 하면 기존에 못 사서 아쉬웠다라는 거 여기서 약간 수익률 보충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 한미반도체가 비싸서 못 사겠다 싶으면 좀 전에 SNS텍처럼 혹은 다른 종목들 뭐 이스페타시나 다른 종목들 오늘 쉬는 종목들 있죠. 내일까지 보면서 눌림목 구간에서 여러분들 매수 포착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주 편안하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반도체주들 바닥권에서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고 많이 교육해드렸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부족한 부분은 교육방에서 계속 AS 드리니까 따라 들어오셔서 보시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이 반도체주들처럼 바닥권부터 해서 이렇게 쭉 끌어올려서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이런 섹터들 너무 좋죠. 바닥권에 있으면은 더 이상 손실 안 볼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나는 손실 보는 게 제일 싫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두 번째 종목은 그래서 이제 바닥에서 출발하는 종목이 제 눈에 딱 보였습니다. 정확하게 종목이라기보다는 섹터가 보였는데요. 이 종목이 기존부터 계속 시동을 걸면서 올라가려고 부릉부릉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두 번째 종목 힌트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돈줄 종목 뭔지 시간 10분도 채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 긴박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대표님 모셔서 질문 드리고 퀴즈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이재선 대표님. 네, 저 부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힌트를 들어갈 시간인데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조금 어렵게 내도 될까요? 좀 두려운데요. 일단 문제를 주시죠. 알겠습니다. MBTI 관련된 질문으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MBTI는 ENFP인데요. 네. 이걸 줄여서 세 글자로 뭐라고 하죠? MFP라고 하죠. 맞습니다. 젊은 감각이신 것 같은데 이 MFP와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의 이름이 비슷합니다. 어떤 종목인지 대표님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ENFP라고 하셨는데 저도 MFP입니다. 그래서 더 뭐 편안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자, 이 MFP에서 한 글자를 빼면 이 종목이 나와요. 그리고 이 기업은 이제 위직 스튜디오의 자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라는 것은 컴투스 홀딩스, 이 컴투스 그룹의 계열사라는 뜻이죠. 자, 게임과 메타버스와 콘텐츠 이쪽은 지금 다 한 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콘텐츠주가 좀 살아나야 이 VFX, 위직 스튜디오나 자이언트 스텝, 덱스터 같은 종목도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메타버스도 같이 살아날 것이고 게임주도 살아난다라고 제가 연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중에 핵심 종목 중 하나이고 수급이 계속 들어오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8월에도 한번 어마어마한 수급이 한번 빵 하고 터졌었죠. 그리고 나서 이때는 아직 살아날 때가 아니다라고 해서 간만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매직 구간 9월에도 한번 터졌죠. 어마어마한 거래 대금이 터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11월에 한 번 더 터졌습니다. 11월에 터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드디어 이제 바닥권을 돌파해서 이제 3,000원 구간 회복 시도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가격 얼마? 3,000원 쪽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격적으로 너무나도 메리트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우리나라 콘텐츠주들이 좀 어려웠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 콘텐츠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제작자분들이 우리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 그 배분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이제 개선을 하자라고 해서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주들이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뭐 OTT 업체들이야 뭐 가격을 올렸지만 나머지 뭐 다른 이슈들도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은 이제는 하반기에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서로 합의 보면서 타결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금 더 제작자분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와 동시에 이 종목이 이렇게 수급을 빨아들이고 있다. 수급이 한 번만 더 들어오면 이거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 바닥권에서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차트만 보셔도 이 종목이 지금 8,000원, 9,000원대부터 내려온 거 보이실 거예요. 반토막 나 있는 구간입니다. 반토막도 아니죠. 거의 3분의 1 토막 나 있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저렴할 때 보시면은 여러분 이게 한 5,000원 구간까지만 가도 그렇죠? 5,000원 구간까지만 가도 여러분들 결코 섭섭하지 않으실 거예요. 최소 5, 60% 이상 수익률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지금부터 야금야금 살금살금 모아서 거래대금 터지는 날 큰 물량을 실어준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편안하게 50% 이상 수익률 충분히 날 수 있다. 제 수익률표 있는 그런 종목들처럼 이 종목 또한 멋지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관심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대표님 교육방 함께 하시는 방법 방송 중에 지금 딱 한 번만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오른쪽 아래에 네모난 QR코드가 하나 보일 텐데요.
그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해 주시면 대표님 교육방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참여 코드 7777 있으니까요. 행운의 숫자 7 4번 입력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면 돈줄 종목도 얻어가고 연말 산타랠리 어떻게 해야 될지 대응 전략까지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시간 5분가량 남았는데요. 남은 시간 대표님의 돈줄 종목들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돈줄 종목들 리뷰하는 시간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 시간은 굉장히 짧게 굉장히 줄여놨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제가 이 시간에 매주 나오면서 종목들 올라가는 거 다 확인하셨을 테니까 굳이 길게 안 해도 되겠죠. 앞에 중요한 교육 내용 포인트들 다 말씀드렸고요. 이 종목들은 살짝만 훑어보도록 할게요. 자, 롯데강환개발입니다. 이 종목 왜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렸죠? 여러분들 간단하죠. 자, 유커 기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관광주들 특히 중국 소비 관련주도 어려움을 겪었는데 바닥권에 있었는데 유커 기한 이슈에 급등 나왔어요. 당연히 최전방에 있는 종목이니까 오르는 게 맞는 건데 그리고 나서 어떤 이슈가 있었다?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 5%를 넘나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전쟁 이슈가 나왔죠. 어떻게 했어요? 기존 가격 유커 귀한 전보다 낮은 가격까지 내려왔는데 이거는 요즘 말로 선 넘은 거 아니냐라고 제가 표현해드렸죠. 이거 너무나도 싸다, 무혈입성이다라고 표현해드렸어요. 그래서 9,000원 초반대, 9,000원 초중반대는 너무 좋은 가격입니다. 교육해드렸고 30포인트 순식간에 올라가죠. 3주도 안 걸렸습니다. 자, 레이 같은 경우는 우리 너무나 친숙한 종목이에요. 1년에도 한 두세 번 정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같이 교육하면서 지켜보는 종목인 것 같은데요. 치과용 의료기기 관련주들 너무나도 좋은데 덴티움이 대장이니까 얘가 먼저 움직인 걸 보시고 그 다음에 덴티움이 움직였다 싶으면은 후발주로 레이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레이까지 움직였는데 레이도 놓쳤다라고 하면은 바텍을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중간에 있는 이 레이 너무나도 좋은 종목인데 이게 중국 법인까지 세우고 나서 중국이 봉쇄 조치 취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봉쇄 다 끝났잖아요, 여러분. 이제부터 폭발적인 실적 성장 나온다라고 말씀드렸고 숫자가 찍힙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지금 주가는 다시 도로아미타불이 되어 있죠. 너무나도 좋은 가격권이니까 2만 원 전후 구간 그리고 이제 요런 2만 원 초반 전후 구간 이런 구간 너무 좋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한 25% 정도 올라왔는데 이거 출발 단계에 불과합니다. 이거 시동 거는 거에 불과하니까 이제 시작 구간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 보셔야 된다는 거 보시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AI 관련주 중에서 대표적인 종목이고 테슬라에 이미 솔루션이 탑재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테슬라 하면 여러분들 그냥 귀가 번쩍하고 뜨이시죠? 자,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 이중 바닥선 움직임이 이미 만들었고 여기서 4,500원만 넘어가면 되고 만약에 5,500원까지 넘어간다 새로운 시세 만든다라고 교육해 드렸습니다. 지금 5,000원 공방 중인데 5,000원 쪽은 그래도 넘어가려고 시도는 하고 있어요. 5,500원까지 넘어가는 거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체라 같은 경우도 안면 인식 기술 최근에 AI 프로필 같은 경우는 많이 쓰고 있으시죠. 자, 그래서 바닥권에서 이제 출발하기 시작하는 단계부터 보면 된다. 일주일 만에 21% 다 종목이 이래요. 뉴로메카도 그렇고 SPG도 그렇고 종목들 전체적으로 다 이런 좋은 종목들 시장에 맞는 종목들 교육해 드렸는데요. 자, 이런 종목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다 바닥권에서 샀다라는 거예요. 무혈입성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오늘도 이런 종목 준비했는데요. 마지막 종목인데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힌트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힌트 시간이 없는 만큼 정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넷플릭스 보시면은 넷플릭스의 킹덤이라는 드라마가 있잖아요. 이 킹덤이라는 드라마 두 번째 시즌이 어떤 제목이었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아세요? 킹덤 드라마의 두 번째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요. 킹덤하고 아신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아신전. 네. 이 아신과 세 번째 돈줄 종목 이름이 살짝 비슷한 것 같아서 힌트로 선정해봤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네, 자동차 부품주의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아신하고 그러네요. 비슷하네요. 앞에 두 글자가 굉장히 흡사한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조지아 공장 짓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가장 먼저 따라서 입성한 부품사입니다. 누가 봐도 이 종목이 조지아 공장이 완공되면 가장 큰 수혜를 받는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올해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보이다가 이제 바닥권에서 기간 조정까지 마치고 4,500원 돌파 놔두고 있는데 4,500원만 돌파하면 됩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오늘 밤 7시에 쇼츠 영상을 통해서 교육해 드릴 테니까 대응 전략 그리고 매매 타이밍 꼭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돈줄 종목의 정확한 이름과 대응 전략이 궁금하신 분은 1분 남지 않았습니다. 하단 자막 통해서 돈줄 선생 이재선 대표님 교육방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덧붙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